용인 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을 보면은 현재 정원 74명인데 역사에 정원이 14명인데 77명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2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역사에 근무자가 없는 무인 역사의 형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사에서 매월 월간 보고를 올립니다. 시행사와 우리 용인시예요. 그 월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조직 현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두 개의 표가 있는데 하나가 5월 달이고 또 오른쪽이 6월 달입니다. 저 표를 보면은 지금 이 답변에 보면은 6월 이후 현재까지 무인 역사가 단 한 건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게 저 6월의 조직도를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역 운영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월은 역 운영팀이 64명이었습니다. 근데 6월부터 역 운영팀이 73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서 보충이 됐느냐 하면은 5월을 보면 인사처에 8명, 안전처에 6명이 있는데 6월에 보면은 인사처에 5명, 안전처에 5명. 근데 이 5명 중 안전처 5명 중 경영 지원실에서 1명이 안전처로 인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처에 3명, 안전처에 2명, 이렇게 5명이 역 운영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6월부터는 정원이 다 차서 역사가 비지 않고 무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월부터 5월까지는 25년도만 본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역 운영팀이 정원이 찬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가 비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휴게 시간에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역사가 빈 채 운영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조직 현황도를 보면은 6월 이후로는 정원이 항상 찹니다. 그래서 역사가 빈 적이 근무자가 없는 상황이 없었다라는 답변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인사처에서 이동한 3명, 안전처에서 이동한 2명이 실제로 역 운영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했는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혹시 용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게 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실무에서 확인된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확인되신 게 있나요?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역사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시니까요. 지금 인사처에서 3명이 역 운영팀으로 이동 배치되는데 그중 2명은 그 월간 보고서를 보면은 인사 이동되신 분들의 인적 사항들이 나옵니다. 살펴보니 정식 직원이 아니라 간주 개혁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 특별 채용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화가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명의 프로필을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한 분은 5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2세죠. 다른 지자체 서해가 연합회 자문위원이며 모 갤러리 운영위원으로 나옵니다. 수상 경력도 나옵니다. 또 한 분은 64년생입니다. 모 대학교 교수며 화가로 나옵니다. 이 2분의 작품이 그 경전철 본사의 로비에 가면 전시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 2분이 과연 역 운영팀으로 근무를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 경전철 역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은 해왔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당 그 운영사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시가 못 챙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명 외에 또 인사처에 1명을 제가 봤습니다. 인적사항을 봤습니다.
이 한 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찾아보려고 그 조직도를 보면은 전화번호부 자리 배치도와 전화번호부가 써 있는 표가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 조직 배치도처럼 그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9월 달 거를 제가 입수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의 전화번호 자리가 인사처로 나옵니다. 담당 업무도 인사처의 업무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역운영팀으로 발령이 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역운영팀으로 발령했다고 보고서에 쓴 겁니다. 안전처의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도를 보니 그 성함을 이름을 찾아보니 안전처에 그대로 자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있었고 담당 업무도 그대로 안전처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5년 6월부터 정원을 채워서 무인 역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인사처에서 3명, 안전처에서 2명을 인사 배치해서 역운영팀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다고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실제 무인 역사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6월부터 조작된 서류를 용인시에 보고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월간 보고서를 보면은 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매월 나오는 게. 거기에는 어떤 장비를 고쳤고 뭘 했고 민원이 뭐가 있었고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 가장 드러나기 쉬운 조직도도 허위로 작성한다면 그 나머지의 보고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용인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의도적인 허위 보고서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받은 자료와 제출한 자료는 형식 요건에 맞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이기는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형식 요건을 우선 갖춰놓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면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그 형식 요건이 실질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이 다 맞춰줄 수 있도록 관계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가라고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3차 계약서죠. 지금의 현 에버라인 주식회사와 맺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리 운영 계약자는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쭉 나가고 운영 정원 대비 5%를 초과하는 정원 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 운영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저는 25년 1월부터 계속 정원이 안 찼었습니다. 이제 네오트랜스 2차 운영사와의 정원은 69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개조잖아요. 한 개조당 23명씩 해서 69명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주신 답변에 보면은 이번에는 7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면은 3, 4명, 4명만 빠지면 5%가 초과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1월부터 5월까지 오다가 24년도 거는 안 받습니다. 6월 달 돼서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차 계약 당시 네오트랜스 시절에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여기는 6개월이 정원 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이런 페널티가 있지만 네오트랜스 시절은 2주였습니다. 즉 역사 운영이 됐건 어디가 됐건 경전철은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이 부족하면은 즉시 채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운영사의 계약에서 이 2주가 6개월로 늘어나 버립니다.
정원이 안 차도 6개월 동안 버틸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계약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인지 갑자기 6월부터 운영팀의 정원을 채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동 배치가 되지 않은 직원들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정원 감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사가 3단계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24년, 그리고 24년, 25년 행감 때마다 여쭤본 게 있어요.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해 용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정원 감축 계획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계획대로 하면은 27년부터 30년까지 현 187명에서 160명으로 정원을 감축합니다. 그 다음에 30년부터 33년까지 140명으로 감축을 하고요. 저는 행감 때마다 정원 감축에 대한 용인시 입장을 물어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의 입장을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전철의 정원 감축 계획은 서비스가 변함이 없는 상태도 무작정의 정원 감축이 아니라 3단계의 계획을 보면 무인정거장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상 없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의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형태로 정원 감축을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원 감축을 하려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9단계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첫 단계 사전 협의 단계거든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보안 요구가 받아져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절차대로 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민의 편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 감축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정원 감축 계획에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용인시는 그런 원칙에 입어해서 정원 감축 계획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조금 더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과정들을 철저히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원 감축을 하더라도 이용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원 감축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리되는 거죠. 정원 감축이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하기로 세워놓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용인시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관련 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용인시 입장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 그게 안 지켜지면 정원 감축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예. 정원을 감축하는데 어떻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정원 감축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있다면 정원 감축 계획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정원 감축을 하면은 지장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정원 감축 동의 못 한다니까요. 자, 제가 이거 도시철도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당시죠.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 요구사항 및 검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이 들어갈 때죠. 이제 용인시가 3차 운영사, 지금 현 다원시스를 대표로 하는 에버라인 주식회사의 입찰 회사들에게 요구했던, 검토했던 자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시스템 자동화 및 철도 안전체계 구축으로 운용 조직 점진적 축소 추진. 이미 3차 운영사를 우리가 선정할 때 정원 감축을 용인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우리는 정원 감축이 안전과 편리에 지장이 있으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원 감축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요. 잠깐만. 조건이요.
시스템 자동화 및 철도 안전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어떤 안전체계를 구축하길래 사람이 근무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될수록 인력의 수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민간 기업 맞습니다, 부시장님. 그 이전에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시장님, 예. 지금 이 정원 감축을 위해서 현재 에버라인 주식회사에서 시험을 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총 15개역이죠? 그러면은 휴게 시간을 지금은 이제 교체 근무 인력이 5명, 6명이 3개, 4개 역시 휴게 시간 돌 때마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에 공백이 없게 하는데 24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냐면은 일괄 휴게를 줍니다. 식사 시간에. 그러면은 휴게 대체 인력이 들어가기에는 사람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비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김양장역입니다. 24년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혹시 이 부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마침 역사는 휴게 시간이라 근무자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부시장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은 아시죠? 저랑 많이 대화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직접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9 역사 근무자가 있으니까 119를 연락하고 그런 조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년도 9월에 그거는 제가 사례는. 자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요. 역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무인 역사였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옆에 역사에 연락을 해서 옆에 역사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열차를 타고 그 김양장역으로 와서 조치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겠죠. 20분, 30분. 저는 이게 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뭐 안전체계가 아무리 구축된다 해도 현장에 조치 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원 감축이라는 게 지금 정원 감축의 제 1차적인 부분들이 역사, 무인 역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열차도 무인 운영입니다. 무인 운행입니다. 역사를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무인 역사까지 돼버리면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전도사고, 예를 들어서 열차 방화 사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름통을 들고 열차를 타는데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근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묻지마 폭행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막 사고가 나는데 그거를 제지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 역사. 기계는 아무리 고도화되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뭐 로봇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원 감축이 이런 시스템 고도화와 안전체계가 구축된다고 해서 인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논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면 정원 감축에 대해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면은 정원 감축할 수 있다는 조건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시민들이 열차를 타러 왔는데 이 열차를 타는 이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 나를 지켜줄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열차 이용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됐습니다. 의원님이 정원 감축을 그 역사의 무인화 또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전 견해가 다릅니다.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정원 감축에 동의 못한다는 얘기지. 전제가 달라요, 이거. 아니 근데 정원 감축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이게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부합될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글쎄요, 그거는 당초 계획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계획 누가 만들었는데요? 회사가 만들어 제시를 했죠. 용인 씨가 제시했죠. 용인 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인 씨 운영사 선정관에서 용인 씨 요구사항 및 검토 자료에
운영조직 점진적 축소 추진이라고 용인 씨가 제시한 조건이에요. 그건 경영 합리화 차원의 얘기겠죠. 용인 씨가 그게 민간 경영 합리화 차원의 기업입니까, 얘기지 부시장님? 안전경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니 용인 씨가 민간 기업입니까? 무슨 수익을 내야 되는 뭐 경영 합리화를 아니죠. 얘기합니까? 우리가 쓰이는 예산은요, 회사에 이 수익을 대한 내는 게 얘기죠. 아니라 예.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행감 때마다 똑같은 얘기 듣지만 정원 감축에 대한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길래 이거를 지금 모습을 받고 싶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용인 씨 입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무인역사 운영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 이것들이 안 갖춰지면은 정원 감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세 번째, 이거 제가 질문지에 났었지만 국장님 오셨을 때 좀 질문 드렸던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운영사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시행사에게 지급하는 상환액 말고 운영사에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인 경전철이 태생이 좀 특이했죠. 이게 무슨 사업자가 뭐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뭐 BTO, BTL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융자를 받고 그 돈을 갚는 차원에서 운영권을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라는 구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일단 먼저 지금 이번에 보도에도 났습니다. 운영사가 5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배당을 했고요. 뭐 더 들어가면은 좀 그렇죠. 지금 이 모회사가 다원시스인데 다원시스는 이미 뭐 정부를 향해 사기치는 회사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뭐 선지급 계약금 70%를 받아가서 열차 제작을 위해서 제작도 못하고 납품도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모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400억을 주는 운영비에서 50억을 순이익을 내서 30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는 운영비 400억 중에 50억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3년, 24년이니까 23년이면 7억? 24년이면 43억 이런 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을. 우리가 준 운영비에서. 철도 운임, 승객들이 많이 철도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준 운영비에서 수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운영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다. 또 하나는 운영사가 운영비를 제대로 안 썼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 운영에 따른 적정 이유는 보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운영사가 주주에게 배당하고 하는 문제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는 이 경전철 관리 운영비를 이제 약정된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이 경전철 운영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데를 계속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뭐 그런 불민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저도 언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용인 경전철 운영 예산하고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 조직 현황도조차 허위로 보고하는 회사, 우리는 그것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거 염두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운영비 책정이 사실은 2013년도인가요? 불변가 계약을 하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40년간 예. 계약이 돼 있죠. 불변가로. 그래서 이제 뭐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3차 운영사 계약을 할 때는 최저가 87.5% 금액을 이하로 하면 안 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구조가 차량 운임에 대한 수익은 손을 못 댑니다. 그쵸? 예. 네, 손을 못 댑니다. 뭐 손을 댄다 해도 벌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운임 수익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년간 원래 불변가에서 87.5%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운영비를 아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보통 민간 위탁 사업 같은 경우 5%, 7%, 8%. 그런데 지금 막 10%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사실 운임 수익이 늘어야지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데 운임 수익은 안 늘고 있는데 왜 안 늘느냐? 승객이 없겠지만 운영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경정철을 용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운영비를 아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객은 승객도로 안 늘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손해는 공공, 이익은 민간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불변가 2013년도죠. 그때 만들어진 불변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건 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변가를 가진 그 SPC 시행사에서 운영사를 계약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가격 제한에 그 불변가보다 적은 금액일게 시의 이득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그게 87.5%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총액적으로 한 870억 정도의 근데 불변가라는 게 사실 운영비를 미리 산정해 놓고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때 정해 놓고 가고 있는 건데 30년치로 40년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 놓고 최종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운임 수익조차 다 틀려버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다 안 맞아요, 지금 다. 근데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고정이 돼 버렸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게 어떤 뭔 상황이 벌어지고 운영비는 정해진 금액대로 줘야 돼요. 거기에 물가 상승률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시 계약을 또 하는 시점이 도래하죠. 어차피 10년 계약, 33년 계약이 끝나죠. 그렇습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저는 4차 운영 계약을 하게 될 때는 이 불변가에 대한 부분도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일시불로 다 그걸 변제 이자 비용까지 다 하는 그런 법적 부분을 떠나서 그거 되기 전까지는 그 불변 정해진 부분은 고정이 확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운영 자체가 우리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운영권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행사가 저는 사실 시행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되고 저희가 빌린 돈을 다 갚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직접 저희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할 때도 아마 새로운 또 운영사를 선정하든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담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저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미 13년도에 정해진 이 불변가라는 게 운행 수익도 다 지금 어긋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 시행사와 우리가 시행사에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안 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봐야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 조금 더 몇 가지 질문할 거가 있는데 시장님도 아니시고 시장님이시면 제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에서 사실은 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다른 건 차치하고 단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공공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용인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용인시를 믿을 수 있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열차를 타고 열차를 내리고 역사를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까지 용인시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시민들은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역사에 들어서서 열차를 타고 이 과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용인시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용인경전철을 이용하기에 불안해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검토를 당부합니다.